이번에 공개된 테넷 예고편에서 보잉 747을 폭파시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그러나 이런 대형 폭파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차 선로, 헬기, 병원, 요새, 미식축구장 전부 그래픽이 아닌 실제로 폭파했었는데요. 그 제작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설명해드릴 작품은 다크나이트 비긴즈입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위해 대형 경납고에 고담실을 실제로 건설했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지은 고담 세트 또한 폭파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하수구에서 미친듯이 나오는 연기는 그래픽이 아닌 실사였는데요. 파이프를 통해 뜨거운 스팀을 20개의 맨홀에서 뿜어내게 했습니다. 이 연기는 천장까지 닿았으며 연기가 꺼지면 천장에 물이 고여 20초간 비가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 장면은 스턴트 배우를 와이어에 달아서 시속 48km 정도로 날렸습니다. 고든이 모노레일 선로를 폭파하는 장면 또한 실제로 찍었으며 이 장면은 모형 세트가 아니었습니다. 선로가 무너진 후 기차가 추락하고 폭발하는 씬 또한 그래픽이 아닌데요. 다만 6분의 1 크기인 모형 세트로 찍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 한 이유는 화염과 먼지가 사실적으로 보이는 최소 크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장면은 아니지만 인상적이었던 실사 촬영을 보여드리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영화는 다크나이트입니다. 이 장면은 두 명의 스턴트맨이 시카고의 실제 빌딩에서 찍은 장면으로 아이맥스 카메라를 들고 헬리콥터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한 번만 시도한 장면이 아닌 여러 번의 시도로 얻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은행을 뚫는 씬 또한 실제로 찍었는데요. 이 촬영 장소는 실제로는 우체국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실제 벽을 사용할 수 없어서 가짜 벽을 세운 뒤 공기 격발 장치로 버스를 밀어 촬영하였습니다. 배트맨이 홍콩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이 시퀀스는 CG와 실제 장면이 섞였는데요. 스턴트 배우의 줄을 고정한 뒤 헬기에 매달아 점프해서 연습을 했지만 홍콩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실제 높이의 그린스크린에서 뛰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래픽 작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장면의 배트맨은 실제 배우인 크리스천 베일이 맞습니다. 이 차량 폭발씬 또한 실제였는데요. 시카고의 고급 주택가에서 찍은 장면으로 수많은 테스트를 거친 후 성공했습니다. 배트모빌로 추격하는 장면은 로어웨커에서 찍었으며 3주 동안 매일 밤 도로를 봉쇄하며 찍었습니다. 이 장면은 MSM이라는 경량 IMAX 카메라로 찍었는데 해당 장면의 촬영이 가격해 당시 전세계 4대뿐인 카메라 중 한 대를 망가뜨렸습니다. 이 장면은 압축한 질소 피스톤으로 차량을 강쪽으로 밀어서 촬영했습니다. 배트모빌로 트럭을 미는 이 장면은 차량을 미니어처로 제작하여 찍은 장면들과 실제 찍은 장면을 섞어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헬기에서 떨어지는 이 장면은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픽이지만 헬기가 굴러가는 이 장면은 실제로 찍었습니다. 이 장면은 운전석에 보호장치를 한 후 밑에 피스톤을 설치해서 트럭을 뒤집었습니다. 그린스크린이 아닌 실제 은행가에서 촬영했습니다. 조커가 경찰 본부를 폭파하는 이 장면은 분사기에 종이를 넣어 신호에 맞춰 폭발 장면을 완성했습니다. 부딪히는 이 람보르기니도 새 자동차이며 혹시 몰라서 2대를 준비했습니다. 관객을 불안하게 만드는 폭발 장면은 조커의 상징과도 같았는데요. 그중 정점에 있는 병원 장면은 보다 현실적이고 스케일을 크게 했습니다. 3주 동안 준비한 이 장면은 30초 정도 나와서 순차적으로 건물이 무너지는데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기에 컴퓨터로 사전 작업을 했습니다. 폭발 준비를 설명해드리면 먼저 건물의 벽을 불규칙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주유 기둥 꼭대기와 맨 밑에 폭약을 설치하였고 200리터 드럼통에 문진 모르타르, 코르, 화염 모르타르를 넣어서 빌딩이 무너질 때 순서대로 터지게 하였습니다. 창문에도 프리마 코드를 설치하여 창문을 부쉈습니다.
다만 맨 위층과 그 아래층 창문은 촬영 전에 훔쳐간 사람들 때문에 그래픽으로 재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폭발 장면은 조커의 연기와 함께 완성되었는데요. 히스레저는 너무 가까이서 연기를 했는지 코르크 조각들이 머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장면이 애드립이었다는 오래된 루머가 있는데 이는 전부 준비된 연기 장면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먼저 재현해낸 장면을 히스레저가 연기로 보여준 것이죠. 특수 기동대가 떨어지는 장면 또한 스턴트 배우들이 3주간 연습해서 만들어낸 장면인데요. 모래주머니로 먼저 연습하고 이후에 실제 빌딩에서 차례대로 떨어졌습니다. 꿈에 대해 다룬 영화 인셉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을 쓰지 않았는데요. 어떠한 장면이 그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처음에 나오는 일본식 성을 강타하는 지진 장면은 세트의 크기 때문에 카메라를 흔들어 지진을 표현했고 동상과 꽃병을 넘어뜨려서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지진이 심화되자 나오는 파편들은 실제로 터뜨려서 완성했습니다. 성의 양옆에서 터지는 홍수는 공기대포를 활용했는데요. 세트장 뒤에서 물탱크를 차례로 터뜨려 세트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파리 카페 장면은 실제 파리 그리고 배우들 옆에서 바로 찍었습니다. 공기대포를 활용하여 물건들을 퍼뜨린 다음 찍었고 안전상 넣지 못했던 돌, 유리, 가구, 도자기 조각 등을 그래픽으로 넣었습니다. 펠로즈 계단, 일명 무한계단 장면은 그래픽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계산 끝에 만든 세트에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장소는 버려진 게임 회사로 이곳에 비슷한 지질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확실한 계산을 위해 그래픽팀이 컴퓨터 모형으로 계산했으며 가장 위층이 가장 아래층의 계단과 일렬로 놓이게 했습니다. 도로에 나타나는 화물 열차 장면은 LA에서 찍었습니다. 세미 트랙터를 기차로 만든 후 달리게 한 장면인데 자세히 말하면 먼저 스털링 트랙터를 사서 앞뒤 기뢰를 기차에 맞게 늘렸습니다. 이후 기차 옆면은 가벼운 합판으로 하부는 유리섬유로 만들었고 바퀴는 본을 떠서 만들었습니다. 앞부분의 절반은 연강을 사용했고 강철이 총 1.5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를 부숴버리며 움직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세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각도는 20도에서 25도 정도로 기울였는데 여기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엑스트라 배우들 중 3분의 1은 계속 넘어져 결국 영화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회전하는 복도씬입니다. 거대한 고리에 30m 세트를 회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중력을 조절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쓴 건 최초가 아닌데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에 나온 촬영 기술 중 하나입니다. 1분당 6바퀴 정도로 돌리려 했지만 세트의 높이와 넓이가 맞지 않아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서 돌렸습니다. 무중력 시퀀스에서는 와이어에 배우를 단 후 카메라를 밑에서 찍었습니다. 포트리스 마운틴은 가장 큰 세트였지만 이 또한 폭파했는데요. 캘거리의 페세덴 스키 리조트에 건물을 지었으며 스키 장면 또한 건물 앞에서 찍게 했습니다. 눈사태 장면은 산 꼭대기에 폭발물을 떨어뜨려 만들었습니다. 기둥을 기반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폭파 또한 상당히 쉽게 되었지만 도화선 일부가 안 터져서 탑 부분이 엉뚱한 방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니어처 폭발 장면을 합성해서 찍었습니다. 참고로 이 미니어처 모델은 총 13m이며 LA 뉴딜 주차장에 지어졌으며 이번에도 첫 시도에 제대로 안 되어서 한 번 더 시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니어처 장면과 실제 장면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관객들을 압도하는 이 장면은 거의 실제로 찍었습니다. 다크나이트 병원 폭파 장면에서 활용한 선 애니메이션 방식을 활용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구했으며 C130 허큘러스 기도 구했습니다. 이 비행기를 스코틀랜드로 가져와 촬영했으며 침입하는 장면은 스턴트 배우 4명이 기체를 잡고 찍었습니다.
이후 비행기가 폭파하고 뒤집어지는 장면은 미니어처와 그래픽으로 재현했고, 이 장면은 수송기 조각을 와이어에 매달아 1200m 정도로 올려서 찍었습니다. 내부 장면은 지상에서 비행기를 기울이면서 찍었고, 비행기로 다시 나와 기체를 떨어뜨리는 장면은 실제로 찍은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동시다발적으로 폭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부 사실적으로 찍었으며, 이 장면은 다크나이트 병원과 같이 코르크와 화약 폭발기를 사용했고, 버튼을 누르면 무너지는 전신주들과 건물 일부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보이는 차량 부품, 옷까지 변기들을 준비해 폭발과 동시에 날렸습니다. 바닥이 폭발하는 장면은 유압실 램프 위에 파이프를 올려서 만든 장면입니다. 여기는 영국 카딩턴에 있는 세트로 높이가 30m 넘는 세트이며 배트모빌 또한 실물 크기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찍었지만 부족한 장면은 3분의 1 크기인 모형에서 촬영하였고, 그린스크린에서 용병들이 올라가는 장면을 합성했습니다. 이 장면은 8만 명의 관객이 있는데 현실감을 위해 1만 명 정도를 고용해서 찍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로고스 미시 축구팀은 배트맨 코믹스에 나오는 로고스 갤러리에서 따왔으며, 금색과 검정색을 주된 색으로 잡은 이유는 장소를 찍은 경기장이 하인즈 필드였기 때문입니다. 유니폼과 장비는 언더아머에서 빌렸으며, 실제 미식 축구 선수 22명이 나왔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하인스 워드가 킥 워드 리턴을 맡았습니다. 베인이 기폭 장치를 누르면서 터지는 경기장은 특수효과를 적절하게 활용했는데요. 영화에서는 무너지지만 실제로는 스턴트 배우들이 구멍으로 떨어지는 장면에 합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들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세트들과 후반부 수천 명이 싸우는 장면, 더 배트가 나는 장면, 차량들이 넘어지는 장면들을 전부 실제로 찍었습니다. 영화를 찍기 위해 실제로 옥수수밭을 지은 걸로 유명한 인터스텔라는 우주영화이기에 컴퓨터 그래픽이 필수 불가결이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실제로 찍어냈습니다. 텍사스나 캔자스로 보이는 이곳은 실제로는 캐나다 캘거리로 용서받지 못한 자와 너의 슈퍼맨 또한 여기서 찍어냈습니다. 농가를 짓기 전에 모형 집으로 위치를 정했으며, 건설 후 실제 사용된 집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사실 이곳은 산에서 바람이 자주 불고 고도가 1300m로 높아 옥수수를 재배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조건 속에서도 3.4km 지역에 재배를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드론은 실제로는 모형이며, 헬기가 끌고 가다가 놓게 되면 그 힘으로 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덜 익은 옥수수는 실제로 타지 않는데, 타는 장면을 위해 6000리터 프로판 10개로 불꽃을 2000리터 디젤을 프로판 옆에 놓고 연기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남은 옥수수들은 농부들과 계약을 했는데요. 실제로 팔았으며 재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셈이 되었습니다. 먼지 장면은 식품 첨가물로 실제로는 안전했으며, 이를 거대한 선풍기가 퍼뜨리면서 찍었습니다. 타스는 사람의 조종이 불가능한 장면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빌이라는 배우가 뒤에서 조종했습니다. 그렇게 빌은 타스의 제작 과정 처음부터 대부분을 참여했습니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으로 90kg 정도였으며, 사람이 운전하기 힘들었기에 압축 공기를 이용해 보다 조종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중력 장면 또한 인셉션을 촬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었고, 세트를 90도까지 기울였으며 실제 우주조종사에게 조언을 받으면서 만들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은 국제우주선을 참고했으며, 동그란 이유는 원심으로 돌아가며 우주에는 없는 최소한의 중력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드는 조종석, 거주공간, 극저온 공간 총 3개의 포드를 만들었으며, 길이는 49m이며 유압식 포드로
양쪽을 45도 정도까지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우주선에 있는 모든 물품들은 실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떠다니는 물건들은 천장에 실로 매달아 고정한 뒤 그래픽으로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출항하는 착륙선 또한 실제로 만들었으며 일론 머스크를 만나 스페이스 X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었으며 이를 참고했지만 인데버 우주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방에 창문이 있는 이유는 도킹을 할 때 모든 것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킹하는 장면은 모형과 실제 만든 우주선으로 촬영했으며 부족한 부분만 그래픽을 활용했습니다. 도킹용 우주선은 실제 크기의 15분의 1로 4.5m 정도입니다. 폭파하는 장면들은 불의 크기 때문에 좀 더 키운 5분의 1 크기로 만들어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들은 아주 멀리서 찍은 것들을 제외하면 실제 비행선 혹은 미니어처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행성에 착륙하는 장면은 실물 크기의 비행선을 크레인으로 내리면서 찍었고 우주선이 흔들리는 장면은 카메라를 흔드는 것이 아닌 조종기가 달린 장치로 감독이 실제로 조종하면서 찍었습니다. 착륙선으로 도착한 밀러 행성과 만 행성 둘 다 아이슬란드로 배트맨 비긴즈를 촬영할 때 지형을 봐온 감독이 정한 곳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테서렉트 장면은 가장 먼저 구성을 시작했지만 가장 마지막에 디자인이 끝났는데요. 시각화하는 장면도 힘들었지만 어떻게 실사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최종 디자인이 나오자 미술팀이 작업을 시작했고 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배우가 와이어에 몇 시간씩 매달리며 촬영했습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편집한 덩케르크는 실제 덩케르크에서 찍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래픽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IMAX 카메라로 대부분을 찍었는데요. 심지어 36kg 카메라를 직접 들고 찍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래픽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에 비교적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 있는 배우, 배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 구축함, 다른 배들, 요트들, 폭파하는 배, 배와 부딪히는 잔교, 난파선, 등을 전부 실제로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왜 실사 촬영에 노력하는지 그의 말로 이번 영상을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d by mixing techniques a lot, as we have, you sort of stand on the shoulders of giants, as I said, and you look at the techniques of the past and you try and use them in a different way and add to that language, and in that way achieve a trick that people haven't seen before.